좌우 합작, 남북 협상 등 중도 노선에 섰던 사람들의 운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형, 미군정으로부터 한국 민족 좌우에 걸쳐서 대화가 가능한, 서로 여운형은 중도 좌익으로서 좌익 인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우익 인사하고도 대화와 협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좌우 합작 운동을 하는 미군정으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았죠. 다만 미군정은 여운형이 반미 투쟁을 하는 그런 박헌영과의 협력은 상당히 경계를 했습니다. 한편 소련군정과 김일성은 반대로 미군정하고 협력하지 말고 공산주의자끼리 힘을 합치고 합당하라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여운형은 소련군정과 미군정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고심을 거듭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북한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련과 북한 노동당의 뜻에 따라서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그리고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백남훈의 조선신민당이 3당 합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남로당입니다. 이 남로당은 결국은 여운형의 뜻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그 노선에 기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남로당이 아주 극도의 테러 조직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지하에서 그런 파괴 활동에 그런 지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나 우리 국민의 사상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여운형은 북한을 2차례나 오가면서 잔여를 북한에 맡겼습니다. 이게 인질인지 아니면은 북한 당국에 의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친소련군적이고 또 북한에 기울어진 활동,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1947년 7월에 서울에서 암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김규식은 중도 우익 인사입니다. 원래 이승만과 같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미군정 치하에서 상당히 또 중도 우익 인사, 좌익 인사인 여운형과 대화가 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김규식은 미군정의 좌우 합작 운동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1946년 12월에는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의장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결국 소련과의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로 방향을 선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규식은 입지를 잃게 됩니다. 그러자 김규식은 한국 문제는 한국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어떤 그런 소신에 따라서 김구의 남북 협상 노선에 합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잘 아시겠지만은 평양 남북 연석 회의는 실패하죠. 어떤 통일된 한국 정부 수립에 어떠한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정계를 은퇴하고 있다가 6.25 때 서울에서 납북됐습니다. 김구는 상해 임정을 이끈 애국자고 독립운동가이죠. 다만 이제 1948년 미군정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5.10 총선거, 이거 반대했죠. 그리고 또 후보자를 내지 않는 불참을 하고, 김구의 노선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단선 단정은 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대안은 미소 군정을 빼고 남북한의 주요 인사들끼리 만나서 통일한국정부 수립을 논의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8년 4월에 평양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죠. 결국 실패합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태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된 뒤에도 김구는 계속해서 같은 노선을 고집하면서 결국은 이승만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9년 6월 암살됩니다. 그 다음에는 좌우 합작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원래 그 중도 좌익의 여운형, 중도 우익의 김규식이죠. 그런데 또 미군정 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 미군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안재홍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1946년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를 수립했는데 위원장에 김규식을 선출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으로 중도 우익 인사는 원세훈, 안재홍, 최동호, 김붕준, 김약수, 또 중도 좌익 인사로는 허헌, 성주식, 장건상, 이영, 정노식, 정백, 이강국 등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중도 우익 인사들은 전부 납북됩니다. 그리고 중도 좌익은 월북을 합니다. 6.25 전쟁 때 그 적치하에 있던 서울에서 그 우익 인사 안재홍, 미군정 시기 민정장관을 하고, 그러나 미군정이 그 5.10 총선거를 하면서 선거를 지지하고 장관을 그만두죠. 그런 사람 납북되고 원세훈, 최동호, 김붕준도 다 납북됐습니다. 김약수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그 유죄 선고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적치하에 들어가서 북한에 갔습니다. 좌익의 허헌, 성주식은 남북 연석회의 참여차 그 평양에 남았죠. 사실상 월북입니다. 이영, 정노식, 이강국은 월북했고, 다만 장건상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정백도 전향을 했는데 6.25 때 북한군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남북 협상, 남북 연석회의 참가자들 좀 반복될 수 있지만은 보면은 김구, 김규식, 조소왕, 원세훈이 그 북한에 참여했다가 돌아왔죠. 김구는 암살되고 김규식, 조소왕, 원세훈은 서울에 남았다가 강제로 납북됐습니다. 홍명희, 허헌, 백남훈, 김은봉, 이국노, 성주식, 이용, 이병남 전부 좌익 인사들입니다. 남북 연석회의에 갔다가 북한에서 돌아오지 않았죠. 소련군이 이 사람들에게 뭔가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홍명희는 북한의 초대 내각 부수상을 하고, 허헌은 최고인민회의 의장, 백남훈은 교육상, 김은봉은 국가검열상, 이국노는 무임소상, 이용은 도시경영상, 이병남은 보건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일 한국 문제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정당이 한독당입니다. 한독당은 김구가 전부죠. 근데 다만 이제 그 김구나 한독당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면서 5.10 총선에 불참을 한 거고, 그러나 그 1948년 7월 국회에서 그 대통령 선출을 했을 때 국회의원 180명이 이승만 의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13명만이 김구를 지지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과거에 뭐 독립운동 실적을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김구의 노선이냐 이승만의 노선이냐 그걸 가지고 지지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승만 노선은 무엇입니까? 그 소련과 그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남한만이라도 지켜내자, 이런 뜻입니다. 그 노선이고 그 노선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죠. 김구 노선은 그런 것보다는 이념이나 그 미소군정을 빼고 그 이념이 다른 공산주의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통일 문제를 논의해서 통일 한국 정부를 수립하자. 이상적이고 또 명분론적으로 그럴듯하지만은 이게 언제 이게 수립될지 알 수 없는 아주 요원한 그런 어떤 노선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 김구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조소왕입니다. 조소왕은 김구와 같이 남북 협상에 참여했지만은 돌아와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바로 한독당을 탈당해서 이승만 정부를 지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조항구 부위원장과 엄황섭 상무위원, 이 사람들은 김구가 암살된 뒤에 한독당에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후 한독당은 쇠퇴합니다. 1950년 총선에서 0.3% 지지를 받고 의석 확보에 실패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조왕구 어망섭이 서울에 남았다가 6.25 때 서울에 남았다가 북한군에게 납북됩니다. 중간적인 인물로 그 미군정 시기 통일부장을 한 유동열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유동열은 대한제국대 일본 육사를 졸업해서 대한제국 군대에 복무를 한 장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면서 중국 만주로 망명을 갔죠. 그 이후에 독립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그 군부 지도자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다만 1920년대는 바로 그 1917년에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20년대는 그런 사회주의 운동이 극도로 그 인기 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운동에 관여를 했습니다. 소련 이루크츠크 고려공산당 대회, 중국 길림의 고려혁명당 창당시위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1930년에 임시정부로 복귀해서 또 1938년에 한국독립당의 위원으로도 역임을 하고 해방 후에 서울에 와서 미군정에 의해서 초대 통일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6.25 때 아마 74살에 나이가 많아서 아마 서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납북됐습니다. 평안북도 희천에서 사망하고 유동열의 딸이 유미영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적십자 회담할 때 남쪽에 온 사람입니다. 이 유미영과 남편 최덕신 원래 대한민국 국민인데 1986년에 월북을 했습니다. 송호성 미군정 시기 국방경비대 사령관을 했던 송호성도 중간적인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초등학교 졸업 후에 독립군에 참여해서 중국군 또 중국지방군벌 소장, 광복군 지대장 이런 경력을 가졌는데 서울에 와서 해방되고 서울에 와서 1946년 12월에 미군정에 의해서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으로 발탁됩니다. 이 사람은 보통 우리 지도자들과 달리 미군정의 사상을 따지지 않는 방침을 지지한 인물입니다. 1946년 11월에 육사 3기생 입교 환영식이 있었는데 연단에 오른 송호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방경비대는 좌도 좋고 우도 좋다. 또 한국군에서 사상적 배경을 문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누구든지 우익으로서 자본주의 사상을 따를 수 있고 좌익으로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질 수 있다. 사상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조선경비대에서는 사상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미군정은 아주 환영할 만한 발언이라고 했을 겁니다. 다만 이승만이라든지 이렇게 소련과 공산주의 위협을 체감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죠. 송호성은 대한민국이 수립됐을 때도 준장으로서 초대 육군 총사령관을 하고 여수 14인대 반란 시에는 또 토벌 사령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피난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았다가 납북됐습니다. 또 중간적인 인물로 반민특위 위원장을 했던 김상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독립운동가입니다. 1919년에 일본에 유학 가서 조선인 유학생들과 조선청년 독립단을 결성하고 28 독립선언에 참여했죠. 일본 경찰이 탄압을 하니까 상하이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20년대는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니까 소련 모스크바 동방혁명 대표자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소련이 아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전파하려고 개최한 거죠. 그리고 또 24년에는 중국 길림성에서 김동산과 제만 농민동맹을 조직해서 농민보를 간행하고 해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쟁을 했죠. 1935년에는 의열단의 김은봉과 조선민족혁명당을 창당합니다. 또 이 당이 임시정부로 들어가면서 임시정부 내 좌익정당이 돼서 충칭에서 활동을 하죠. 해방 후에 임정요인과 함께 서울에 와서 주로 우익진영, 특히 이승만 노선에 합류를 합니다.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도 하고 또 재헌 국회의원도 하고 의원으로서 반민특위 위원장을 했죠.
6.25 때 서울에 남았다가 납북됐습니다. 재헌 의원 2대 국회의원, 1948년에 그 국회의원, 1950년 국회의원, 이 초기라서 사실 그 상당히 그 이념적으로 혼란하고 또 남한이냐 북한이냐 분단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적치하 서울 1950년 7월 하순입니다. 그때 자진 출두하거나 끌려 들어온 사회 저명 인사 중에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재헌 국회의원과 그 2대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들 납북된 사람이 재헌 국회의원 51명입니다. 그리고 2대 국회의원이 23명, 그 중에는 안재홍, 원세훈, 조소항이 들어가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월 27일 날 새벽 4시에 신익희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을 소집해서 특별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에 정부 이전 계획을 설명을 했고, 정부를 따라서 피난 가도록 그렇게 건의했겠죠. 근데 당시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격앙이 돼가지고, 자기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서울에 남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정부를 따라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았던 사람들이 다 납북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지 않았나. 북한이라는 것이 레닌 스탈린 체제입니다. 그렇게 이상주의적인 공산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소련의 레닌 스탈린 체제, 공포 체제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북한에다가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북한 레닌 스탈린 체제를 잘 모르고 남았다면은 그거는 큰 착오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